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하학원 제49강 21번 짐승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면할 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범에게 쫓겨서 곧 잡혀 죽을 뻔하던 토끼가 다행히 꼬리만 잘리고 도망쳐서 달아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면할 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토끼토에서 꼬리를 나타내는 한 획을 줄여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토끼토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꼬리를 나타내는 한 획을 줄여서 미연할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미연할면은 꼬리가 덫에 걸린 토끼가 도망쳐 살아나려고 발버둥친 나머지 꼬리만 잘리고 도망쳐서 죽음을 이를 면한다, 또 벗어난다는 뜻이며, 보기로 면책이 있고 무자격을 면하게 이 허락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면허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면할 면, 벗어날 면, 허락할 면입니다. 다음은 근면할 면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농부가 열심히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면할 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면할 면의 힘력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면할 면을 글자의 받침으로 나타내고 그 오른쪽 위에 힘력을 결합하여 근면할 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근면할 면은 비난한 사람이 가난을 면하고 재산을 모아 부유해지려면 더욱 힘써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이를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또 힘쓴다는 뜻이며, 보기로 근면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근면할 면, 부지런할 면, 힘쓸 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면할 면은 토끼토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 하나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덫에 걸려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친 나머지 꼬리만 잘리고 도망쳐 살아나서 죽음을 면했다는 뜻에서 면할 면입니다. 다음은 근면할 면입니다. 근면할 면은 면할 면을 받침으로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힘력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면하려면 힘력, 더욱 힘써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부지런할 면, 근면할 면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늦을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무더운 여름에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늦을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해일변에 면할면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해일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면할면을 결합하여 늦을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늦을만은 삼복더위에 종일 햇빛이 내리쬐다가 더위를 면할 때가 날이 저문 때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 늦다, 또 저문다, 저녁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조만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늦을만, 저물만, 저녁만입니다. 다음은 범호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늠름하고 날쌘 범의 그림이 있습니다. 범호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범의 문이호 범호 밑에 그 다리의 뜻을 나타내는 걷는 사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범의 문이호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다리의 뜻을 나타내는 걷는 사람을 결합하여 범호, 호랑이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범호는 범의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와 이가 있고 가죽에 줄무늬가 있는 늠름한 몸집과 범의 다리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범, 또 호랑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호피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범호, 호랑이, 호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늦을만은 해일변에 면할면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햇빛이 하루 종일 내리쬐다가 그리고 그 더위가 면할 때에는 해가 질 무렵이라는 뜻에서 해가 질 무렵은 하루 중에서 늦다는 뜻에서 늦을만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의 범호 호랑이호입니다. 범호 호랑이호는 이 부분은 범의 월의를 상행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범의 문이호 범호에 그 범의 다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걷는 사람을 결합해서 범호
호랑이 호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처 사는 고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범의 발자국이 나와 있습니다. 고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범호 머리 밑에 고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범호 머리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고처를 결합하여 고처 사는 고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고처는 걸상에 앉아 걸음을 멈추고 머물러 있는 일, 곧이라는 뜻이며 이 고처의 약자입니다. 자원은 고처는 범이 어슬렁거리며 걷다가 머무르는 곳으로 곳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일, 곳, 또 사는 곳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거처가 있고, 일이 일어난 곳에서 사건을 처리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처결이 있고, 어떤 곳을 거쳐간 일이 없으니 3. 처녀 또 처사라는 뜻이며 보기로 처녀와 처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고처, 사는 고처, 처리할 처, 처녀처, 처사처입니다. 다음은 부르짖을 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큰 소리로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부르짖을 호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불을호 변에 범호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대로 불을호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범호를 결합하여 부르짖을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불을호는 입을 크게 벌려 막혔던 숨을 내쉬며 소리쳐 부른다는 뜻이 되며, 이 부르짖을호의 약자이고 또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부르짖을호는 큰 소리를 질러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범이 큰 소리로 울부짖듯이 우렁찬 것을 나타내어서 부르짖는다, 울부짖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호령이 있고, 크게 소리쳐 부르는 이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국호가 있고, 이름 대신 기호로 나타내는 부호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부호가 있고, 이름 대신 숫자로 나타내는 번호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번호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부르짖을호, 울부짖을호, 이름호, 부호호, 번호호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고처는 범호 머리 밑에 고처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것을 그 뜻이 더욱 분명하게 범이 앉았다가 머물러 가는 그런 곳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고처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르짖을호, 울부짖을호입니다. 부르짖을호, 울부짖을호는 이 부분은 입으로 막혔던 숨을 내쉬면서 부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불을호이고, 또 이 부르짖을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범호를 결합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범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렁차게 부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범호를 결합하여 부르짖을호, 울부짖을호, 그리고 이름호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헛될허, 비어있을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산 언덕에 파놓은 함정에 짐승이 빠져들지 않고 텅 비어있는 경우를 나타내었습니다. 헛될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범호를 획줄임한 범호 머리 밑에 언덕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이 범호를 획줄임하여 범호 머리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산 언덕에 판 함정의 뜻을 나타내는 언덕구가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헛될허, 비어있을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헛될허는 범 따위의 짐승을 잡으려고 산 언덕에 움푹하게 파낸 함정에 짐승이 빠져들지 않고 텅 비어있는 경우를 나타내어 이 비어있다는 뜻이며 보기로 허무가 있고, 함정을 판 수고가 헛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허비가 있고, 헛된 말이나 행실이 거짓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허위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헛될허, 비어있을허, 거짓허입니다. 다음은 능령능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곰이 뒷발로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능령능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곰의 모양을 상행한 글자인데 이 부분 곰의 머리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밑에 몸육은 곰의 몸을 나타내고 글자의 방에 있는 이 부분은 곰의 네 다리를 상행한 부분 글자입니다. 해서에서는 이 부분이 곰의 머리를 상행한 부분 글자이고 그리고 이 육다로는 곰의 몸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비수비를 상하로 결합한 이 모양은 곰의 발을 상행한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능령능은 곰의 몸을 상행한 글자로 곰의 머리와 곰의 몸과 곧잘 뒷발로서는 곰의 네 발을 나타내어 곰이 재주를 잘 부리는 일 능력, 재능 또는 잘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능력이 있고 곰을 상형한 글자이므로 이 곰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훈과 음은 능력능, 재능능, 잘할능, 곰능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헛될 허는 범의 범호 머리 밑에 그러니까 범호에서 다리 부분을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안에 산 언덕에 판 함정의 뜻을 나타내는 언덕구를 결합해서 산 언덕에 판 그 함정에 짐승이 빠져들지 않고 텅 비어 있는 경우를 나타내어 비어 있다는 뜻이며 또 함정을 판 수고가 헛된다는 뜻에서 헛될 허 또 거짓 허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능령능입니다. 능령능은 곰의 모양을 상행한 글자로 곰이 재주를 잘 부린다는 뜻에서 능령능이 되었고 맨 위에는 곰의 머리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육다로는 곰의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비수비 모양을 상하로 결합한 것은 곧잘 뒷발로 잘 서는 그 곰의 다리를 결합하여 곰이 재주를 잘 부리는 능력 또는 재능이라는 뜻에서 능력능, 재능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는 척 할위 할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길든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는 척 할위 할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원숭이의 모양을 상행한 글자입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크게 변형하여 맨 위에는 손조 손톱조 머리를 나타내었는데 그 뜻은 앞발을 손처럼 사용하는 원숭이의 앞발을 나타내고 그 밑에 원숭이의 몸과 다리를 상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하는 척 할 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하는 척 할 위는 앞발을 손처럼 사용하는 원숭이가 앞발로 머리를 극적이고 있는 모양을 상행한 글자로 길든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잘 내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척한다. 또 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위정이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을 하니 이 행위라는 행위이고 또 지위에 오르니 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행위나 위군이 있고 남을 위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위국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하는 척 할 위, 할 위, 행위 될 위, 위할 위입니다. 다음은 뿔각, 상투각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짐승의 뿔의 그림이 있습니다. 뿔각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짐승의 뿔을 상행한 글자인데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든서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약간 변형하여 뿔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뿔각은 짐승의 머리에 도단한 뿔을 상형한 글자로 뿔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우각이 있고 뿔을 연상케 하는 머리 모양이 이 상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총각이 있고 짐승이 뿔로 다툰다는 뜻이며 보기로 각축이 있고 뿔의 모양처럼 모난다는 뜻이며 보기로 각도가 있고 오음의 음이름으로 쓰여 가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공상각지구가 있고 뿔로 만든 뿔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고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뿔각, 상투각, 다툴각, 모날각, 가금각, 뿔필이 각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는 척 할 위는 이 부분은
원숭이의 앞발을 손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손조, 손톱조를 결합해서 나타내고, 이 부분은 원숭이의 가슴과 배이고, 그리고 구분 등을 3번 가로 꺾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로 넉점을 그은 것은 원숭이의 다리와 그리고 꼬리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원숭이의 상형자인데, 원숭이가 길이 들면 사람의 흉내를 잘 내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척 한다는 뜻에서 하는 척 할 위, 할 위, 그리고 행위 위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뿔각입니다. 뿔각은 짐승의 머리에 도달한 뿔을 상징한 글자로, 이 부분은 뿔의 끝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뿔의 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뿔각이고, 또 그 뿔을 연상케 하는 머리 모양이 상투이기 때문에 상투각, 또 짐승의 뿔로 다툰다는 뜻에서 다툴각의 뜻이 되었습니다.